이상민 의원은 지금 유성에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다는 건데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성 을 지역인데요. 네. 유성 을 지역은 일단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개인의 지지 기반을 닦아놨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분이 민주당 소속일 때 그분을 지지했던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민주당을 떠난 이상 네. 이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미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유성 지역 또는 뭐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네. 간헐적으로 들어보면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특히 이제 당내에 남아서 쓴소리할 때는 이분에 대해서 좀 호감을 표시하던 분들도 이분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네. 입당하는 순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상민 의원이 가진 개인의 지지 기반, 네. 개인적인 지지 기반은 별로 이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이 민주당 지지 세력이 네. 강한 곳이고 오히려 철새 정치인, 배신, 배반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예. 이상민 의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초보, 애송이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의 경남 도당 신년인사회에 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민주당과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뭐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요구할지 말지는 원내에서 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예. 저한테까지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뭐 각별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현재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황운하법 이후에 많은 게 흐트러졌다.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자체가 본인의 권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점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하겠다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과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 가지고는 총선에서 패할 게 뻔한데 네. 또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한동훈의 이제 정체성이 이제 예. 뭐 소멸돼 버리는 예. 이런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한동훈의 딜레마. 예, 예. 그런데 특히 그 시험대 중에 가장 이제 큰 네. 또 첫 번째 당면하는 시험대가 바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 제의 요구권, 네. 이제 그 제의 요구권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제 제의 요구를 수용할 제의결을 이거를 이제 찬성을 할 것이냐, 제의결 할 것이냐, 네, 말 거냐. 아니면 계속
반대할 것이냐. 네. 근데 이것을 반대를 하는 순간 그 국민들은 여당 또 네. 윤석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여기서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전두환 때의 노태우 6.29 선언과 같은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뭔가 차별화된 네.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네. 일종의 뭐 유화책 같은 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은 있었죠.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윤석열의 아바타로 선거 치러가지고는 그쪽이 이제 필패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스탠스 네. 이것이 지금은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대일 것 같고요. 네. 무슨 뭐 제2부속실인 특별감찰관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70% 가까운 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가 어떻게 그걸 반영하고 수용을 할 것이냐. 네. 네. 이것이 정치인이거든요. 무슨 그 뭐 제2부속실이니 뭐 특별감찰관이니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건 초점을 잘못 잡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7번째 거부권 행사는. 그 거부권이 너무 남용돼서 네. 대통령이 탄핵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네. 즉 거부권 남용이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 학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취지를 위배하는 거부권 남용에 해당되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반은 곧 탄핵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 이건 절대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건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여기 김건희 그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지만 다시 국회로 왔을 때 제2 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 왔을 때 이거를 다시 의결할 것인가 이것은 여기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이런 데서 이건 국민의 70%가 이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은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의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내세워가지고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나게 소갈이를 할 것 같아요. 이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고 사실 지지율에 큰 변화도 없고.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이게 갈수록 그 처음에 이게 컨벤션 효과로 반짝 지금 빛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는데 앞으로 이 한동훈이 과거에 지금까지 법무장관 할 때 보였던 모습 그런 그 뭐 언행의 모습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안 하고 한마디 하고 의자로 뒤로 확 제껴버린다든지 뭐 의자 몸을 확 제껴버리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잖아요. 그 태도가 그런 태도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칠 것 같아요.